Ignition. Lift off. Lift off. You want a piece of me, boy?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켜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마이 버킷리스트. 네, 이 44개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럽은 많은 여행객들에게 최종 목표 여행지가 되는 곳입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마이 버킷리스트 시간에는요, 문화와 예술을 품은 절대로망 유럽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자, 동화 속에서 만나봤던 환상적인 유럽의 겨울을 유럽 여행 전문가 백상현 여행작가와 함께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유럽의 아름다운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온천 여행을 떠나봅니다. 자, 백 작가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런데요, 이 온천 하면 주로 일본을 많이 떠올리는데 유럽에서의 온천은 조금 낯선 느낌입니다. 유럽도 일본처럼 유명 온천지가 많은가요? 제가 유럽 여행을 하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네. 정말 유럽에 온천들이 많고요. 아하. 온천 문화를 유럽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즐긴다는 걸 발견한 네. 거죠. 그래서 유럽 대륙의 한복판에 예전에는 화산이 있었다고 하죠. 네. 그게 이제 사화산이 되면서 곳곳에서 이제 온천이 솟아나기 시작한 거죠. 아하. 그렇군요. 참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화산 얘기를 하시니까 네. 자, 이 몽블랑 하면 네. 많은 분들이 이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을 떠올리는 명산 아닙니까? 그렇죠. 유럽에서 가장 높은 이 산을 이탈리아에서는 또 이 몬테비앙코라고 부르던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몬테 혹은 몽은 이제 산이라는 뜻이죠. 마운틴. 네. 네. 그리고 블랑, 비앙코는 하얗다, 화이트의 의미고요. 그래서 사시사철 만년설에 덮여 있는 산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몽블랑, 몬테비앙코 이렇게 부르죠. 해발 4,807m 정도 되고요. 서유럽에서 최고봉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의미인데 그렇죠. 하나는 이탈리아어, 그렇죠. 하나는 프랑스어 네. 이런 거군요. 네. 자, 이 몬테비앙코에서 이 프라상 디디에르라고 하는 온천이 유명하다고 하던데 이게 1000년 전부터 온천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 프랑스 샤모니 쪽 마을하고 국경을 접해 있는 그 몬테비앙코 산 기슭에 네. 정말 이런 중세 마을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하. 그 마을 한가운데에 노천탕과 실내 온천을 갖춘 이 온천이 딱 있는 거죠. 아, 노천탕도 있고요. 네, 그래서 노천탕에 딱 몸을 담그고 그 눈앞에 바로 몬테비앙코의 만년설이 쫙 보이죠. 우와. 옆에 차 한 잔 딱 놓고 온천수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아하. 절로 힐링이 되고 휴양이 되는 그런 곳이죠. 아니, 백 작가님은 들어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다 사진도 찍고 구경도 했습니다. 네. 아, 예, 부럽습니다. 자, 이 알프스의 나라 스위스죠. 이 알프스 산자락에 또 로이커 바트라고 하는 온천이 있다고 하는데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스위스 남부 발레주 알프스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휴양 리조트입니다. 네. 그래서 괴테라든가 무파상도 이곳을 아하. 즐겨 찾은 네. 그런 중세 온천 마을이죠. 이곳이 진짜 로마 시대부터 시작됐고요. 한 30개 정도의 온천이 있고 그중에 서민들이 찾는 온천과 또 유럽의 휴양객들이 찾는 온천 두 곳이 있어요. 크게. 네. 그래서 이곳은 가장 멋진 게 마을 뒤편에 갯미고개라는 엄청난 그 병풍 바위가 있어요. 네. 해발 2,000m. 아하. 그 풍경을 보면서 온천욕을 즐기죠. 아, 이거 주변엔 흰 눈이 쌓여 있습니다. 다 겨울에 신선노름 같은 느낌이 네. 막 듭니다. 자, 마테호른으로 유명한 체르마트. 이 근처라면서요. 네, 체르마트가 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고요. 2시간에서 2시간 반. 네. 그리고 체르마트를 가는 이유가 스위스 알프스의 여왕 마테호른. 유명 영화사의 그 로고이기도 그렇죠,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스위스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산은 융프라우 지역보다 오히려 마테호른을 알고 이제 다들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꼭 여기는 가봐라. 그래서 이곳은 그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휘발유를 쓰는 자동차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하. 전기 자동차 아니면 마차. 아. 이것이 지금 다니고 있죠. 아니면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네. 대단합니다. 자, 스위스에 있는 온천 한 군데 더 알아봅니다. 이 동화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 동화의 무대가 된 마을이 마이언 페리라고 하는 실존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 하이디의 친구 클라라가 몸이 아팠잖아요. 그렇죠. 요양을 했던 온천 마을 바트라가츠. 이 바트라가츠는 어떤 곳인가요? 네, 바트라가츠는 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요한나 슈필이라는 그 프랑스 작가가 네. 쓴 알프스 소녀 하이디의 배경 마을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동화는 유명하지 않았었는데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 감독 미야자키 맞아요. 하야오 감독이
실제로 이것을 방문해서 다 스케치를 해왔죠. 아하. 그걸 애니메이션에 그대로 넣어서 지금 모습과 그 애니메이션 속 모습이 똑같습니다. 아. 그래서 도르프 바트라는 그 바트라가 제 온천 욕장이 그대로 있고요. 네. 클라라가 이제 그곳에서 요양을 했었죠. 네. 네. 그리고 원래는 이곳이 중세시대 4km 떨어진 계곡에 있는 온천수를 이제 이곳으로 파이프관으로 끌어와서 지금은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 마을이기도 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다음은 이 동유럽의 멋진 도시입니다.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는 이 찬란한 도나우 강변에 온천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 도심 속의 온천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게 인기가 좋다면서요. 네, 그럼요. 그 부다페스트는 비엔나보다 웅장하고 파리보다도 아름다운 도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부다페스트가 이제 크게는 부다 지역과 페스트 지역으로 나눠져 있죠. 네. 왕족들이 살던 부다 지역, 그리고 서민들이 살던 페스트 지역. 그중에 가장 유명한 온천이 세체니 온천인데요. 네. 이게 바로 이제 페스트 지역. 서민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시민들의 공원 바로 옆에 그 놀이동산도 있고 또 수영장도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많이 찾아오는. 네. 그리고 우아한 노란색 건물들이 그 수영장을 쫙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봐온 그 수영장에서 체스를 두고 있는 노인분들의 네. 사진. 그게 바로 이 세체니 온천을 배경으로 했죠. 그럼 수영도 하다가 온천욕도 하다가 체스도 두다가 네. 또 눈을 들면 자연 경관이 펼쳐져 있고 아름다운 건축물도 보이고요. 지금 소개해 주신 여러 곳 숨가쁘게 막 온천 지역들을 우리가 달리고 있는데 백 작가님 다 가보셨어요? 다 가봤습니다. 다 가봤고 몸을 다 담궈봤고요. 그러면은 네. 어디가 가장 좋았어요? 정말 다 특색이 있는데요. 저는 그 스위스의 자연 속 로이크바트 온천에서 대자연을 보면서 만년설을 이렇게 만지면서 온천을 하는 그 느낌.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노천탕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렇죠. 손을 뻗으면 눈이 쌓여 있군요. 그렇죠. 네. 정말 환상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온천 하면 그냥 일본 정도 생각을 하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유명 온천이 많잖아요. 저희 부모님 때는 신혼여행지로 온천들을 많이 가셨던데.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을 쭉 들으면서 보니까 옛날 문학 작품에 온천들이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클라라도 그렇고 괴테도 요양을 하러 가고 네. 또 이제 릴케 같은 시인도 네. 몸이 허약했는데 네. 요양을 주로 온천 지역으로 많이 가더군요. 릴케가 간 곳이 바트라가츠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온천 지역들을 가면 말씀하신 대로 로마 시대에 시작된 곳들은 천년 고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역사적으로 유명 이 위인들이 방문했던 기록들이 다 있겠네요. 기록들도 이제 그 해당 온천 웹사이트라든가 이런 데 다 안내가 되어 있고 네. 또 그 전단지 같은 거 보면 다 소개가 되어 있죠. 여기는 릴케가 머물면서 그렇죠. 온천을 하면서 시를 쓰던 방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네. 정말 대단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계속 몇 주 동안 백 작가님의 여행기를 우리가 이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마이 버킷리스트 오늘은 유럽의 유명 온천 마을의 여러 가지 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럽 여행 전문가 백상현 여행 작가였고요. 다음 주에는 와인 기행을 떠나봅니다.